오늘 양 시장이 모두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잘 가면서 2,600선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2,600선을 뚫어내기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격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업종과 종목들, 지금 이 가격이 괜찮을까 하는 것을 지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좀 깐깐하게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화장품 업종을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화장품 업종은 최근 들어서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밑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한때에는 이 화장품 업종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전체를 좀 밑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화장품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화장품 안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APR도 마찬가지이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실리콘2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도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향 쪽으로 조금 더 강했다면 다시 한번 중국향 쪽으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화장품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에 속한 기업들 과연 이 가격이 정당한가 적절할까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실적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콜마와 APR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모두 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R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메디큐브 쪽에서의 성장 주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마케팅비를 낮추고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메리츠증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인데 약간 아쉽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좀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CNC 인터내셔널 20%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중동 쪽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신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 일본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유럽 쪽의 수출은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약간 부진한데라는 이러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 업종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이제 화장품 업종을 종목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는 꽤 많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주 냉정한 리포트를 하나 발행을 했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한마디로 APR과 이번 달에 상장을 앞둔 달바 글로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계에 부딪힌 기업도 있습니다.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SC인데 앞서서 봤을 때는 실적이 괜찮은데 뭐가 한계에 부딪혔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들 투자하실 때에는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품 트렌드 먼저 일본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업체에 많이 들어간 기업들이 성장이 정체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VT 같은 경우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19,000개 중에 8,000개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입점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아이패밀리 SC와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매출 중
80에서 90%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클리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매출 가운데 70%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면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오프라인 채널은요, 일본 국가라는 이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폐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본 시장을 뚫었네, 이렇게 어려운 일본 오프라인 시장을 뚫었네 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줬습니다. 한 번 진입하면 빠르게 입점 점포를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게 단점이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에 대한 간섭이 확실히 오프라인 채널이 좀 크다고 하고요. 치열한 경쟁과 마케팅비는 부담입니다. 온라인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는 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만나봤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고 폐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에서 잘 나가기만 한다면은 오프라인 채널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PR과 달바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워낙 잘 팔리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 일본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먼저 컨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프라인 업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만나봤던 이러한 업체들보다는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과 달바글로벌 앞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은 시장에서 걱정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위태로우면 마케팅비를 이 정도 많이 쓸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화장품 업계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마케팅비가 많이 쓰는 업체들의 성장이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사실 원가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도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채널 비중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비가 높은 그러한 현실인데 광고 선전비 비중 10%가 넘는 업체들이 매출 성장률도 좋았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APR,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7%를 넘어가고요.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를 넘어갑니다. 물론 이 10%를 넘어가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애경산업과 클리오가 있을 텐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케팅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부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전략에 패착이 있었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생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주들을 투자할 때 이전과 똑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아마 그 투자는 잘 안 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산업 확장기의 매출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매출을 빨리 늘려가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체들이 많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은 마케팅 방식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우려가 크고 반발도 작지 않을 것이며 책임도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이런 마케팅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고요. 고작해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쓰고 시딩키트를 보내면서 우연히 한번 바이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꼬집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매출이 올라와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소극적인 상황이다라면서 지금까지 화장품 기업들과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고 그만큼 또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기업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꽤 이제는 깐깐한 기준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이렇게 화장품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